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5년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행렬 주어져 있을 때 두 행렬이 어떻게 되면 같아지느냐. 성분끼리 같으면 되죠. 일행 일렬 성분은 일행 일렬 성분끼리 이렇게 알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x값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이 되겠고 y값은 2행 2열 부분 보니까 y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x, y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더하기해서 4 구해가는 과정,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행렬 주어져 있습니다. 2a-3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물어봤죠. 모든 성분의 합 물어보면 행렬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그냥 성분들을 직접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 성분의 모든 걸 합하면 4가 되겠고 빼기 3배 해주고 모든 성분의 합을 합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2a라는 행렬 구해서 6 마이너스 4 그다음에 2, 4 이렇게 행렬들은 뭐 직접 구해 가지고 연산할 수도 있겠죠. 뭐 3b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3배 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0, 6 이렇게 계산해서 행렬도 연산해서 계산을 되는데 모든 성분의 합은 뭐 합을 가지고 연산해도 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연산을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 팩토리얼은 수학적 정의에서 1이 되겠고 3 팩토리얼은 1, 2, 3 곱하기 하니까 6이 되겠고요. 4 퍼미테이션이 순열이죠.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이 4 곱하기 3에서 12가 되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10 하면 10개에서 10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거니까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 얼마 되나요? 12에다가 18, 19, 20 해서 3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순열 조합 공부해가면서 나오는 수식들 정확하게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행렬 연산을 통해서 x과 y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3x, 형화이니까 그냥 6에 처리해서 x값은 2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해서 8, x값이 2니까 2y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x과 y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뭐 행렬의 곱을 좀 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물어봤습니다. x 플러스 y 결과가 5부터 7까지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차곡차곡 알아보면 되죠. x 값이 1이면 y 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6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럼 이제 4, 5, 6 이렇게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요. x 값이 2가 되게 되면 y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3, 그 다음에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4, 5 해서 역시 또 세 가지가 되겠고 x값이 3이 되버리면 y값의 범위는 2에서 4 이렇게 처리되니까 2, 3, 4 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x값이 4가 되게 되면 y값은 이제 1부터 그다음에 3까지 되니까 또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x값이 5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y값의 범위는 그러니까 0부터 그다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연수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0이 좀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1, 2해서 두 가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값이 6이 돼버리면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자연수를 논하는 거니까 1 이렇게 한 가지가 되겠죠. 뭐 x값이 뭐 7 되게 되면 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2에다가 15가지가 되겠죠. 5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이렇게 좀 약간 체계적으로 좀 조사한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를 좀 물어봤습니다. x-a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x값 범위는 a를 이항시켜서 a-4, a 플러스 4 이렇게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이 6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고 6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요 값이 10이 되는데 요 값이 이제 b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해서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을하면 뭐 당연히 60이 되는 거겠죠.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작다 됐을 때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a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4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범위를 구해가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뭐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들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36의 양의 약수의 깃을 물어봤습니다. 36은 4구 36 이렇게 되니까 2제곱 3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깃을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지수 부분에다가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죠. 2라는 이 수들이 이렇게 두 개가 좀 이렇게 좀 있는데 2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수가 세 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곱해가는 것이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구해가는 과정, 그 공식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이해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8개의 숫자 1부터 8까지가 있습니다.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잔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8을 좀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8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8은 이미 좀 펴져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7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골라져 있는 3개의 숫자들을 열심히 나열해서 세 자리를 만드는 거죠.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누고 또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해서 3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러면은 12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2개를 더 선택하고 3개를 좀 나열해서 세 자리 잔수를 만든다 라는 이런 논리 절차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4차 방정식 열심히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 가장 해결책이 되죠. 계수의 합이 1이니까 1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을 좀 처리해주면 0이 되겠고 0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그러면 6에다가 6 해서 처리가 되죠. 그 다음 계산은 또 얼마가 될까요? 숫자가 볼까요? 큰 숫자 2 정도로 가볼까요? 1에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 해서 3에서 마이너스 6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근 2개가 나오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여기서 허근 나오는 거니까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조립제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부등식에 해가 좀 이렇게 좀 나와 있죠. 크다 돼 있는데 작다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최고차가 음인 그런 부등식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크거나 같다 돼 있는데 식을 뭐 이렇게 음수된 듯하지만 대입해주면 최고차는 부호가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 범위도 이렇게 양쪽 사이 범위 형태로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부등을 보고 좀 판단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해를 구해야 되는데 50-x 이런 해가 이미 여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값은 그럼 이제 5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50-x 이 부분들이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x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44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44보다 크거나 같고 5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변수 개수 물어보게 되면 양쪽 숫자 다 들어가니까 12개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동호 방향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이렇게 방정식을 좀 생각하면 되죠. f 지금 6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가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6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간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역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좀 실근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kk 똑같은 부분들은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립제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3 해주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실근 구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허근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허근이니까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의 k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이항시켜서 4k가 되겠고 9의 8 1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k 값은 4분의 1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4. 얼마가 되는데 그거보다 정수를 물어봐야 하니까 정답은 이제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인수분해에서 뭐 근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가 질문하는 부분에 답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고차 방정식 대체해가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회원이 12명인 동호회에서 3명의 운영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1명은 여자 회원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주어졌습니다. 여자 회원 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적어도 1명 뽑는다 그러면 1명, 2명, 3명 모두 구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가지수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2명에서 3명 뽑는 거고요. 반대는 이제 남자들 전부 다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 수를 좀 x라고 하면 되겠죠. x에서 3명을 뽑는 가지수가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180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12, 11,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220이 되겠죠. 2 이렇게 20에다 220 빼기 x-1 x-2 3팩이니까 6을 이렇게 나눈 부분이 18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의 x, x-1, x-2 계산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5가 되는가요? 35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면 x, x-1, x-2 계산 결과는 35는 5, 7, 35가 되고 이걸 가서 곱하면 이제 6 이렇게 되겠죠? 5, 6, 7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거니까 순서적으로 좀 하니까 x 값이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7, 6, 5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그럼 남자 수가 7명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전체가 뭐 12명이었으니까요. 여자 수는 5명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란 이런 표현이 좀 되게 되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왜냐면 우리가 구해될 부분이 많으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좀 빼서 구해가는 것이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 좀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sem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행렬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AB 곱하기 하고 CA 곱하기 한 결과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연산해야 되겠는데요. 1, 2, 3, 4에다가 B 행렬 AB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한 결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 A 더하기 2B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3A 더하기 4B 결과가 2 처리되는데 위쪽 식의 2배 하면 4B에서 B를 좀 소거될 수 있겠죠. 아래에서 위로 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A에서 A를 2A를 뺐으니까 A는 그래서 4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 4를 좀 대입해 주니까 2B는 마이너스 5를 상태에서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다가 A, C니까 CD가 되겠네요. CD에다가 이번에는 1, 2, 3, 4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결과 이 결과가 3, 2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C 더하기 오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요. C 더하기 3D 결과는 3이 되겠고 2C 더하기 4D 계산 결과는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배에서 그럼 2배면 C가 소거되니까 빼니까 2D는 6에서 그러니까 4에서 D값은 2가 되겠고요. D값 2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D값이 2가 되는 거니까 C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C값 D값을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 C 이렇게 돼 있죠. B 부분들은 그러면 A, B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열심히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죠. 1행, 2열, 3분, 1행하고 2열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거니까 뭐 곱하면 뭐 AC 그 다음에 뭐 AD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요 성분을 좀 물어본 거죠. A 값하고 D 값을 좀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결과는 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 뭐 더 곱하기 하면 BC에 뭐 BD 이렇게 처리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답해가면 되는 내용. 다양한 모양 형태의 행렬을 주어지고 곱하기 하는 연산을 좀 할 수 있는지 행렬의 곱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 정식을 만족시키는 XY가 오직 한 쌍일 때 가능한 K값을 합을 물어봤습니다. 1차하고 2차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열심히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2x제곱 빼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하나 소거되겠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2kx가 되겠고 마이너스 k제곱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한 쌍이라는 얘기는 뭐 x값 자체가 한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4분의 d 했을 때 k제곱 빼기 부분들이 이제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0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k제곱 플러스 k-3은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합을 물어봤죠. 그러면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구해가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한 쌍 이렇게 돼서 뭐 두 개가 아니라 x, y 이렇게 쌍을 이루는 x값 자체는 한 개니까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풀어가면 되겠고 1차, 2차 이렇게 됐을 때는 대입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가 모든 실수 x가 되도록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능한 정수 k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변 정리하면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인가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kx제곱 플러스 2kx 크다 돼 있으니까 이항시켜서 k-1x제곱 그 다음에 2배의 k-1x 플러스 3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0 될 때, 즉 k값이 1일 때 좀 조사해야 되는데 0이면 이것도 0 되는 거니까 3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성립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최고차가 0이 아니면 당연히 k값이 1보다 클 때겠죠.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D를 좀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k-1의 제곱 빼기 3배의 k-1 이렇게 처리된 거 0보다 작다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k-1 공통 k-1의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구했던 부분을 여기다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이렇게 이를 좀 포함시켜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정수의 개수 물어보니까 정수는 뭐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차의 문자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해가면서 실수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2차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2차 풀 때는 이게 상수항이 0인 부분들,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2y, x 플러스 y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값들을 좀 이용해서 분리점 진행하면 되죠.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아래쪽에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은 x제곱이겠고 이건 대입해도 또 2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 y제곱도 결국 같아지겠네요. y제곱도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x는 2y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y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4y 제곱이 되나요? 4y 제곱에 그 다음에 또하기 2y 제곱은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6y 제곱이니까 y 제곱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제곱은 4니까 x 제곱은 8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더하면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결과는 10이 최대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x, y 값을 각각 구해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곳에서 x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또 대입해서 y 값 얻어져 가는 건데 제곱해서 더하기 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이제 제곱 자체를 좀 이용하면 연산이 조금 좀 간단해지는 거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립 부등식이 돼 있죠. 부등식 형태를 만족시키는 해가 다음 해와 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0보다 좀 커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좀 큰 쪽을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자체가 3보다 작고 5보다 큰 부분에서 풀어야 되는데요. 다음에 두 함수 비교했을 때 gx 그래프가 더 큰 부분들, 그런 부분, 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 x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고 요 부분을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 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두 근의 합 2 더하기 3 해주면 마이너스 a 처리되겠고 2 곱하기 3 해주면 b 이렇게 처리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을 좀 곱하기라는 데 있나요?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식을 뭐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 연습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두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걸 뭐 굳이 식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5개의 영역 A, B, C, D, E를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겠네요.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중복을 사용해도 괜찮아.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색칠하기 할 때는 가장 많은 면접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칠해야 되겠죠. 색깔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4 곱하기 해서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색깔이 남았는데 나머지들은 이렇게 빙 돌아갈 때는 A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 기준으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AD 부분이 이제 같은 경우가 있겠죠. 같을 수도 있고 AD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이렇게 좀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세 가지 색깔 중에 색 하나를 좀 칠하면 이제 두 가지 색이 남았는데 모두 사용해야 된다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른 색이면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색이 하나 남았나요? 그러면 색을 좀 이렇게 하나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6이고 6 이렇게 처리되네요. 12에다가 4를 좀 곱하기 했으니까 결과는 4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면의 색칠하기는 절차죠.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칠한다. 칠을 하고 나서 다음을 이제 칠해야 되는데 빙 돌아가는 부분들. 근데 이제 네 가지 색을 또 모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빙 돌아갈 때는 A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a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1차 연립부등식인데 요거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x 이항시켜서 7 플러스 a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또 2x a 마이너스 5 크거나 같다 형태로 처리되겠습니다. x 값을 저 열심히 구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은 3분의 7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정수들을 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스럽게 되니까 a 값이 이럴 때부터 조사하면 되죠. a 값이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곧바로 정수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좀 막 나오겠죠.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2까지 되겠네요. 모두 다 합하면 5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a 값이 2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 1 이런 식으로 가겠고, 2 되니까 9에 그럼 3보다 작다니까 2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소거되고 2가 하나 좀 남는 그런 내용. 그럼 a 값이 3이 돼버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 1, 그 다음에 이거 10이 되니까 2까지 되겠죠. 3분의 10 하니까 3보다 작다니까 3까지 되겠네요. 3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거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답이 되네요. 두 개가 남았으니까 정수의 합이 5다라는 내용, 즉 a 값이 3일 때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연립인데 열심히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는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이게 지금 미수를 대입해 놓고 만족해되는 정수의 5다라고 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연산을 좀 시켜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제곱제곱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면서 자연수를 하고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곱제곱 대입해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항식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x 플러스 1에 드디어 이제 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물론 오메가 바 부분도 되니까 이 식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군의 합 1, 두 군의 곱또 1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제곱한 부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고, 6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건 1이 되는 거죠. 이런 성질들 좀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계수가 무지 많네요. 이런 걸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21제곱 됐는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7제곱이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 끝났고, 그럼 22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반네요. 23제곱도 그러면 21제곱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요거는 뭔가요? 이게 이 부분인가요? 이항시킬 때 오메가 마이너스를 되겠죠. 그럼 이제 오메가 바 제곱이겠죠.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처리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이렇게 좀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또 이용해야 되겠네요. 여기 오메가 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메가 바라는 것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요걸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요거의 제곱에서 역수되니까 오메가 세제곱 처리가 되겠죠. 요 부분들은 오메가 바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또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오메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되겠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바꿔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를 바꿔가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또 오메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 부분들은 유분이니까 이 양식이면 또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메가 이것도 소거되고 이것도 소거되니까 이거 두 개 남네요. 되겠죠?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건데 이렇게 좀 개수를 좀 많이 했나요? 많이 좀 해서 어쨌든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게 암기 항목이 아니라 주어진 부분들이죠. 이렇게 주어진 정보 합 곱, 그 다음에 뭐 세제곱, 그 다음에 여섯제곱, 그 다음에 뭐 역수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을 좀 다양하게 좀 이용해서 식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느냐, 이런 거가 관심사니까, 연습장에다 좀 충분히 좀 연습해 가면서 실력 쌓는 계획으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21번입니다. x에 대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죠. x-5보다 적다, 절대값이 5보다 적다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범위 돼서 x값의 범위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7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2x-의 부분들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처리해 주겠고 x 범위를 구하게 되면 2항시켜서 a 플러스 3을 또 2로 나누고 a 마이너스 3을 또 2로 이렇게 나누게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7에서 범위를 구하겠고 이 범위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 건데 애초부터 간격이 6이었고 2로 또 나눌 거니까 간격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면 숫자가 커져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두 개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좌측 이 부분을 이용하려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 값이 2분의 a 플러스 3 이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공통분이 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a는 이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는 작은 값 자체가 2분의 a 마이너스 3 자체가 어떻게 되죠? 7보다 좀 역시도 작은 그런 형태로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나요? 14에다가 17 이렇게 처리 되나요? 17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17에서 빼기 9를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 9니까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빼기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6에다가 25입니다라고 해서 3번 바란다입니다 해서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절대값 형태들은 일단 범위를 쭉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고 그때 이제 만족해 주려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 부분들을 놓고 다음에 이제 고정시키고 주어진 부등식을 좀 쭉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도록 처리해가는 것이 핵심이니까 이렇게 좀 수직선에다가 좀 이렇게 범위를 좀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2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호텔에 5명의 여행자가 서로 각자 다른 객실에 투숙하려고 합니다. 2층에 3개, 3층에 4개가 있고요. A, B는 같은 층 객실을 좀 써야 된다고 했네요. 2층에 쓰게 되면 객실이 3개가 있었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5개 남으니까 5, 4, 3 이렇게 열심히 나머지 들어가면 되겠죠. 3층에 한다면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고 뒤는 뭐 역시 나머지 객실에 나머지 사람들이 좀 들어가는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통 부분에다가 다음 처리해 주면 되니까 2, 3은 6에다가 3, 4, 12 처리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곱하면 얼마인가요? 20에다가 60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18 곱하기 6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8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08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080이 되겠죠. 2번이 바른 답입니다 하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 A, B가 같은 층 객실을 쓴다라고 했을 때 2층을 쓸 때, 3층 쓸 때 각각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객실 5군데다가 나머지 3사람 들어가니까 이렇게 순열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수원여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설명 정확히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 명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확실하게 또 실력도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